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공격에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강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단순한 공격 목적이나 방어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22일 국가정보위원회 NIC가 올해 1월 작성한 2030년까지의 북한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를 비밀 해제하고 공개했습니다. NIC는 북한이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을 강압적, 공격적, 방어적 세 가지 목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우선 무력으로 핵무기를 활용하는 것을 공격적, 핵무기를 단순히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어적 시나리오로 정의했습니다. 강압적인 활용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 위협을 가하되 정권에 위협이 될 보복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장 수위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이날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북한은 강압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IC assesses that through 2030, the coercive scenario, the coercive path, the coercive option is the most likely scenario, potentially including non-nuclear lethal attacks aimed at advancing the North's goals of intimidating its neighbors, extracting concessions, and bolstering the regime's military credentials domestically. 강압적 시나리오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압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한국, 미국과 긴장 수위를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또 김정은은 위험을 감당할 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바깥 세상과 긴장과 갈등을 즐긴다면서 그가 긴장 관리 능력을 과신하는 점이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강압 외교에 그치고 공격에 나서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정권 생존을 꼽았습니다. But all within the range of those types of actions that would fall short of revisionist, that would risk regime survival, because paramount for Kim right now in our assessment is regime survival, not seeking some revisionist change of the status quo for the near term. 다만 북한이 한국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면 공격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미국이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이행 의지를 밝힌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사이버 안보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관련 주요 정보기관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인 SSG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사이버 안보 고위급 회의에서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한국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사이버 안보 SSG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은 SSG를 출범시킨 뒤 1차 회의를 열고 미국 SSG가 양국 간 사이버 안보 협력의 구심점이 돼 긴급한 사안에 공동 대응해 나가며 양국 정보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은 북한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불법 가상자산 탈취 차단, 기반시설 보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미한 협력 프레임워크의 핵심 후속 과제 점검 및 실질적 보안 강화를 위한 분야별 실무그룹 운영 등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어 위협 정보 공유, 훈련 상호 참여, 인력 교류 등 미한 협력 프레임워크 후속 과제를 제안했고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사이버 훈련에 대한 미국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잠재적 적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마련하고 대내외적으로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범정부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안보국 NSD 산하에 국가안보 사이버과를 신설했으며 이 조직은 미국이 국제 해킹 범죄 수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 부서를 신설한 것은 적대적 국가가 벌이는 사이버상의 악의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 사이버범죄수사국과 미국 연방수사국, FBI 산하 사이버국 등이 함께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새 부서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범죄와 그와 관련된 돈 세탁 행위, 국가안보에 대한 여타 사이버 관련 위협을 NSD가 저지하고 처벌하는 속도를 높이고 규모를 더욱 확장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또 고도의 기술적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은 통상적으로 많은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한다면서 새 부서는 이런 사건에 대한 초기 수사를 더욱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인도 정상은 2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불안정을 조성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영내와 그 너머에서 대량 살상 무기와 그 운반 수단 등과 연관이 있는 북한의 확산 연계망과 관련한 우려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보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하노이 주석궁에서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한 핵미사일은 영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 베트남과 아세안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베트남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 이행에 있어 핵심 협력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엉 주석은 북핵 위협에 관해 베트남은 한반도 정세를 관심 있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은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방위산업협력에서의 기술 이전과 초국가적 범죄, 테러 방지, 비전통적 안보 대응 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경제, 노동 분야 등과 관련된 총 17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